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7월 2일서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있고, 일주일 금요일 정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장마가 전국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일기예보로 들었네요. 이렇게 저희 집 창틀 밑에서 자라고 있는 포토채에 분갈이 안 해주고, 제가 합식을 얘네들을 좀 예상을 해서 데리고 온 애들이야. 여기 보면 라디칸스도 보이고, 프리티도 보이고, 알봄도 보이고, 베이비 핑거도 보이고, 이렇게 희성민, 껑의 비름, 뭐 이렇게 얘도 희성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얘는 마디바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페트병에서 참 예쁘게 잘 크죠. 얘네들도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얼굴이 튀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따글따글하게 아주 빽빽하게. 페트병에서 무지 잘 자라요. 이꼬지들 옷 자라는데 합식해줘도 예쁘게 잘 자라고. 이렇게 얘네들은 제가 이제 자주 못 보여줬던, 제가 이제 2,200원에 데리고 왔던 창이에요. 아기 창인데 오늘 어저께구나. 제가 수돗물 샤워를 오늘까지 해줬답니다. 어저께 이제 수돗물 샤워를 해주고, 오늘 또 자고 일어나서 또 해주고, 이제 일주일 뒤면 장마가 시작되니까 좀 그 전에 소독 겸 물을 듬뿍 준 적이 없어요. 조금 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물을 듬뿍 주게 이렇게 여러 번 샤워를 해주게 되면 흙 속에 있는 균 같은 거 있죠.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물을 주고 느낀 건데, 그런 균들을 제거를 해줘요. 어저께도 영상에 올렸지만 수돗물이 소독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키우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수돗물을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장마가 되기 전까지 이제 저는 비료를 줬었어요. 장마철에도 비료를 주긴 했었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야. 장마철에는 비료를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비료를 가일 우린 같은 물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균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이제 비를 제가 장마 전에는 맞히지 마세요 얘기를 했죠. 그 비가 원래 사실 이렇게 봄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얘네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요소가 되지만, 계속 습할 때 연장 맞히는 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가 곰팡이 균을 많이 만들어요. 균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장마가 이제 연타되고 습하고 그러면 균이 좀 많이 생기는 집 같은 경우 곰팡이 균이 눈에 띄실 거야 아마. 근데 이런 흙 속에 아무래도 흙이 균 같은 저기를 좀 만들어요. 따뜻할 때. 그래서 그 흙을 좀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개념으로 장마가 되기 일주일 전에는 수돗물로 한번 샤워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 날씨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비가 오니까 도대체 지금도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천둥 소리. 이야, 하루에 한두 번씩 비가 오네요.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뭐 3-4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하루 걸러서 하루 오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오다가 또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오네요. 장마가 아닌데 장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 개념으로 한번 이제 물을 듬뿍 주지 못했던 애들은 수돗물로 제가 샤워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달샤베 핑크인데 얘가 좀 레드 에보니처럼, 아니 허니핑크처럼 크는 애들이에요. 허니핑크 좀 이렇게 할 때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라고 이렇게 뭐 하엽도 많이 주고 이렇게 무른잎도 많이 나오죠. 얘네들이 자랄 때 자기네 입으로 그 영양분을 충당을 해요. 물을 안 주고 굶기고 조금 주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있어갖고 제가 어저께 물을 듬뿍 줬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좀 면역 좀 높이기 위해서 소독 개념으로, 우리가 왜 바이러스 독감 백신을 맞듯이 저는 여름 장마가 되기 전에 수돗물 샤워를 예전서부터 이렇게 수돗물 샤워를 많이 해줬어요. 저는 샤워기로. 그래서 병충해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도 잘 크고, 그리고 장마를 잘 이겨내고, 물음에 효과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비를 진짜 맞히다가 어저께는 이렇게 씌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두세 번씩 비가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장마도 되고 그래서 아예 씌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벗겨놓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또 속을 수도 있으니까. 왜 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갖고 소나기가 퍼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보면 얘도 지금 원래 나와있던 애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밖에 있는 애들은 물을 아예 안 줘요. 그러니까 빗물만 먹고 사는데 안에 있는 애들도 얘네들 덕분에 제가 안에 있는 애들도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 뿌리, 나 물 주세요 하고 공중 뿌리를 많이 냈죠. 얘도 분갈이를 하고 제가 물을 듬뿍듬뿍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초보 때 같으면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이렇게 되기 전에 물을 줬었는데 이제 다육이도 많아지고 좀 일도 바쁘다 보니까 물을 덜 챙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중 뿌리도 내고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은 난리가 났어요. 물 달라고. 어저께 같은 경우 말라서 죽는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일주일 전에 장마가 되기 일주일 전에 수돗물을 한번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소독 개념을 그러면 장마철을 잘 이겨요 애들이. 그러니까 곰팡이 균이 덜 생겨요. 이렇게 수돗물 샤워를 하게 되면 장마철에 빗물을 주는 것보다 수돗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아베 핑크인데 이렇게 자꾸 조그만 애들이었는데 많이 커가고 있어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 자리가 지금 벌써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을 막 쭉쭉 뻗고 가시가 보면 서로 찌르려고 그러죠. 이런 거 예상을 하고 심긴 심었는데 제가 한 번에 훅 키우려는 게 아니라 조금 키우려고 이렇게 심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저께 왜 창은 얼굴이 큰데 큰아분에 안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댓글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다육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베란다는 좀 이렇게 협소해요. 거리대는 또 이렇게 보고 한번 걷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빽빽하게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집 창이 지금 2013년도에 데리고 온 애들 얼굴을 좀 키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분을 큰 데다 옮겨줘야 되거든요. 사실 걔들 20cm 뭐 15cm 되는 화분에 옮겨줘야 되는데 걔가 15cm보다 더 컸으니까 20cm 화분에도 옮겨줘야 되는데 여기 길이가 30cm예요. 가로가 한 100cm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세로가 한 30cm 정도 되는데 여기를 화분을 창을 하나를 위해서 만약에 20cm 정도 화분에 심어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밖에 키우시는 건 아니면 농장에 키우듯이 키운다면. 근데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 하나 때문에 이제 마른 애들이 못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 그 11cm 포토에다가 아주 가다 놓듯이 키우고 있는 걸 봤나 봐요. 세심하게 이렇게 봤더라고요. 다육이 창은 큰데 큰 데다가 안 옮겨줬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면 옮겨주고 싶죠. 저도 이제 뭐 농원이나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 큰 화분에다가 옮겨주고 싶은데 베란다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쫙 있고 저쪽에도 있고 사실 베란다 안에도 꽉 찼어요. 근데 베란다 안에도 꽉 찼지 더 내놓을 공간 없고 화분은 또 크게 해주고 싶고 다육이는 또 드리고 싶은데 또 보고 있으면 더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분을 왜 큰 데다 안 옮겨줬냐고. 지금 하우스도 이게 벗겨주면 안 돼요. 지금 비가 막 또 쏟아질 것 같아요. 쏟아질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그 동영 애들을 수돗물 샤워를 해줬어요. 이제 여름 나고 여름 장마철을 잘 나라고. 이렇게 보면 얘도 에오니엄 속이에요. 얘도 동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서늘해. 지금 25도거든요. 얘네들이 그 춘추형이에요. 춘추형. 동형이 아니라 제가 동형이라 얘기했는데 춘추형. 서늘한 걸 좀 좋아하죠. 너무 추운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봄과 가을에 잘 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6월달은 약간 좀 봄에 같은 늦봄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또 하우스를 바로 벗겼다고 빗방울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 천둥치고. 그래서 얘네들을 어저께 수돗물 샤워를 시켰어요. 얘는 원래 빗물을 맑고 계속 있던 애라 놔뒀고. 이렇게 보면 이 러블리 로즈를 한번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제가 합식한 러블리 로즈인데 얘도 지금 수돗물을 듬뿍 먹고 빗물을 그러니까 수돗물 샤워를 한번 계속 해주고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림 조금 해주다가 그냥 마치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하엽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갖고 얘 수돗물 샤워하고 그 다음날 비가 엄청 많이 와갖고 비가름 해주고 한 2, 3일 있다가 또 비가 계속 오는 거야.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무르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대품도 있고 얘가 너무 예뻐갖고 얘를 하나 더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괜찮죠. 제가 러블리 로즈 이렇게 키워보니까 너무 예쁘고 거리대에서도 천둥소리 들리시죠?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들여서 키우게 됐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얘를 하나 더 들여갖고 페트병에다가 심어주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커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거리대에서 잘 커서 보면 볼수록 예쁜 러블리 로즈입니다. 얘는 저희 집 왕대품 러블리 로즈인데 얘도 요즘에 얼굴을 많이 키웠어요. 가운데 있는 애 보세요. 옆에 있는 애들 되게 조그만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큰 애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다 자잘하고 조그만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한두 달 키우면 이렇게 또 금세 키우더라고요. 밖에서 키우면. 그래서 너무 작은 애들만 팔아갖고 얘를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또 금세 자리를 잡았어요. 요는 오팔리나. 색깔이 너무 예쁘게 부르셨죠. 저희 집에서 안 되는 다육이 중에 오팔리나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니까 그나마 이렇게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 베란다 안에서는 진짜 안 돼요. 제가 이제 초보 때부터 오팔리나를 좋아해갖고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베란다 안에서는 진짜 비추예요. 오팔리나가. 근데 얘가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비추인 다육이가 왜 비추냐면 그만큼 햇볕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 햇볕을 못 받으면 되게 못난이 되는 다육 중에 오팔리나. 은근 국민이라서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햇볕을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봐야 예뻐지고 형태 유지가 되는 오팔리나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키우면 무탈하게 지금 분갈이 해주고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분갈이 해주고 오는 비를 다 막고 크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크게 있는. 제가 이렇게 보면 집에 이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이 심어줘요. 왜 그러냐면 베란다 안에서는 되게 못난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너희도 더부살이를 해서 햇볕을 봐서 좀 다져지고 예뻐져라. 그러니까 영양분을 나눠 가져서 이제 옛날 분들은 많이 못나지고 안 클까 하는데 다육이는 적은 흙에서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분이 많은 흙에서는 햇볕이 그만큼 충당하고 좋은 곳에는 양분 많은 흙이 필요하지만 햇볕이 덜 드는 곳에는 흙을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수층을 높게 해주게 되면요 오는 비를 다 맞아도 애들이, 제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비가 매일같이 오고 하루에 2번도 오고 막 그래갖고 하우스를 오직하면 이렇게 덮어놨을까요? 근데 하우스를 딱 오픈하자마자 또 빗방울이 이렇게 또 떨어지네요. 이렇게 보시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빗소리도 들리실 거예요. 거리도 이렇게 보면 젖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비가 하루에도 2-3번씩 오니까. 근데 이게 분갈이를 제가 맨날 보면서 이쯤 되면 물음이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신기하네. 진짜 얘네들 뭐지? 막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대견하다. 내가 심었지만 뭔 일이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물음이 있겠지? 했는데 물음이 안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화분의 배수층 마사나 폴라이트를 절반가량 깔아줘서 그래요. 아니면 3분의 1 정도 깔아줘서. 그런데도 얼굴이 밉지 않고 예쁘죠. 그거는 제가 이제 키우면서 많이 느낀 건데, 오히려 흙을 많이 사용한 애보다 화분을 작게 하고 뭐라 그럴까, 화분을 얘가 이제 너무 예뻐갖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예쁘니까 나 이제 욕심이 나. 너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해서 큰 화분을 옮겨주자. 막 여러 개. 근데 되게 못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석연화예요. 제가 이제 종이컵만한 요만한 화분에다가 석연화를 키웠는데 진짜 이게 석연화가 맞을 정도야 하면서 예뻐져서 제가 이제 큰 화분에다가 이제 모아서 옮겨줬어요. 그 이후로 애들이 안 예뻐지는 거야. 못 나아지고 잎사귀도 몇 개 안 남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다육이는 작은 화분에다 키워야 예뻐지는구나. 큰 화분에다가 키워주니까 대우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바로 못 나아지는구나. 그래서
천둥 소리 들리시죠? 이야,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변한 오팔리나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덜 드는 집인 화분을 작게 하는 게 좋고, 작게 키워야 애들이 예뻐집니다.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는 화분을 좀 크게 해야 애들을 풍성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고, 햇볕이 덜 드는 곳에, 특히 베란다 안 같은 경우는 화분을 절대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창 얘기하실 때도 이게 나도 크게 키우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종종 매일같이 하여 그런 생각하고, 조그만 하우스를 옆에다 지고 농장식으로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생각을 매일 하는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진짜 이사 가고 또 농어를 차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육이 키우는 게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분들은 왜 농어를 짓고 농장을 할까요? 이제 점점 제가 있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손안에 다육이 번식도 쉬워지고, 그 다육이가 그냥 분갈이만 해놓고 내놔도 물을 안 줘도 자연적으로 빗물 먹고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걸 해줘야 되나 저걸 해줘야 되나 쓸데없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3년 동안 그 예전에 키웠을 때 왜 이렇게 그때는 전전긍긍하고 햇볕을 보여주려고 앞베란다에 이제 내놨다가 또 이제 해가 뒤쪽으로 넘어가면 얘를 몽땅 그 소콜에 옮겨갖고 뒷베란다에 옮겨놔. 그거를 한 3, 4년 했어요. 그래갖고 한 5년 했나? 하고 너무 힘든 거 5년 넘게 했어. 5년. 내가 왜 그 짓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냥 한 곳에 내놓고 쿨하게 편안하게 키우지. 그래갖고 생각에 제가 유튜버를 이제 나중에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해줘갖고 우리 다육이들이 나한테 보답을 해주나 보다. 얘네들이 말 못한 식물이지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얘들이 나한테 고마워, 꽃보다 다육이 그렇게 정성 해주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간간히 한답니다. 이 러블리 로즈는 적심된 러블리 로즈예요. 그래갖고 뿌리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게 녹소토 아시죠? 얘네들이 물을 주면 이게 수분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간엽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육이를 이렇게 100% 녹소토에 심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잘라놓은 적심된 그 다육이를 녹소토에 합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페트병에도 녹소토로 한번 분갈이를 해주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녹소토는 자라지 않게 키우는 거예요. 녹소토는 다육이를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합식을 여러 개 하잖아요. 얘가 또 나왔죠. 이렇게 여러 개 하게 되면 얘네들이 자라면 안 예뻐요. 그래서 못 자라게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녹소토에 심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이게 막 이렇게 들쑥들쑥 자라게 되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또 보여주려는데 안 보이네. 그래서 얘가 갑자기, 얘는 껑충 켜져 있고 그러면 안 예쁘니까 자라지 않기 위해서 녹소토에 심고, 사실 얘네들이 뿌리가 나왔었는데 제가 건드려 갖고 뿌리가 자꾸 들춰보고 보게 되면 뿌리가 나왔다 들어가요.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한 열흘 돼서 제가 물을 또 듬뿍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뿌리가 나왔다 들어갔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움직일 때 뭐라 그럴까, 막 움직이면요 얘네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걸 또 막 구겨 놓게 되죠. 이렇게 해갖고 막 구겨 놓죠. 뿌리가 다 잘려요. 지금 뿌리가 잘렸는데 지금 이렇게 흙이 붙어 있죠. 녹소토가 붙어 있죠. 이게 뿌리가 나와갖고 그 녹소토를 흡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뿌리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흙이 붙어 있는 거는 뿌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건드려갖고 막 쑤셔 넣어갖고 잘렸어요. 얘는 지금 제가 처음 뽑는 애인데, 이렇게 보면 뿌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흙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간엽들을 적심을 하게 되면 물꽂이를 많이 해요. 뿌리를 내리려고. 근데 물꽂이 하다 많이 썩으니까
이제 녹소토로 이제 많이 갈아타시는 거죠. 그래갖고 녹소토에 뭐 수국 같은 애들 적심해갖고 꽂아 놓으면 뿌리가 잘 나온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분들은 녹소토 이렇게 금세 흙이 젖었죠. 바닥이 바람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에 막 강풍에다가 돌풍까지 소나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녹소토를 사용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성장을 많이 못 시켜요. 그래갖고 뿌리가 나오면 배양토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얘를 막 크게, 이렇게 큰 애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키우려는 게 아니라 이 형태를 유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녹소토에 심어서 분갈이 없이 보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보면 볼수록 3일째 출연하고 있는 깡통에다가 심은, 깡통 재활용에 심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들었다 들썩들썩 하면 이렇게 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셔야 돼. 뿌리가 내릴 또. 근데 자꾸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람에 심하게 불고 그래야 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샐러드 볼, 그리고 까라솔. 어저께 제가 수돗물 샤워를 아주 여러 번 해줬어요. 한 20번도 넘게 해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흙 속에 있는 노폐물도 제거할 겸 해갖고, 이제 앞으로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얘네는 이제 물이 없어요. 그래갖고 하엽이 엄청 많이 든 거예요. 그동안 물을 안 줬더니 하엽이 거의 한 주먹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물 샤워를 할 때 이런 애들을 하엽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주 천둥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돗물 샤워기를 틀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손으로 살살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하엽이 금세 떼어져요. 근데 이거를 진짜 얘네들 샐러드 볼, 뭐 에오니움 속 애들 하엽 정리하기라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일일이 핀셋으로 젊은 사람들도 이걸 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왜 그냥 한두 개가 붙어있어요. 거진 절반 이상 이제 하엽이 많이 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돗물 샤워기를 틀어놓고 손으로 살살 해줍니다. 이렇게 살살. 그러면 하엽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온도가 지금 약간 서늘해서 이렇게 비가 매일같이 오다 보니까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아직도 생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 늘상 쨍쨍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더웠을 텐데, 매일같이 비가 오다 보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아직도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라솔도, 그래서 이렇게 물샤워, 수돗물 샤워를 예방차원으로 병균, 살균 차원으로 저는 수돗물 샤워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애들은 춘추형 잠자는 애들, 뭐 동형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거진 봄하고 가을 생장형 추위에도 약하다고 합니다, 애들이. 근데 뭐 다에오니엄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깡통에다 합식해서 늘상 걸어져 있는 애들은 초겨울까지 노속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육이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 아주 베란다에서 잘 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를 맞고도 참 무사한 애들이죠.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한테 분갈이 하고 물을 언제 줘요? 오늘 줘요? 내일 줘요? 이거는 다육이마다 틀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틀리고 흙에도 따라 틀리고 다 요런 것이거든요. 외국 분들은 바로 심어서 바로 물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뿌리를 자르지 않아요. 외국 분들은 뿌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포토채로 그냥 뽑아서 흙도 털지도 않고 그냥 심고 바로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얘를 데리고 왔거나 아니면 택배를 받았거나 하는 거에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해서 언제 물을 줘요 얘기하는데, 초보자님들 사실 이때 분갈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냥 장마 전후에 애들이 분갈이를 잘못하면 물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때는 뿌리를 많이 자르지 말고 흙을 털어서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소주 한 컵에서 반 컵 정도 주셨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한 컵을 주셔도 되고요. 내가 뿌리를 많이 잘랐어. 그럼 좀 말렸다가 심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고 3일 있다가 물을 소주 한 컵을 주시고 일주일 있다가 또 한 컵 주시고 나중에 듬뿍 주시면 되는데,
비가 올 때는 물을 듬뿍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물을 듬뿍 줄 때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 물 주는 것도 틀린데 지금 시기가 좀 애매해요. 초보자님들이 다육이 분갈이해서. 근데 이게 그 4, 5월 달보다 지금이 나을 수는 있거든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초보 때 한 4, 5월 달에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분갈이하고. 근데 원래 장마철에는 또 분갈이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분갈이를 하고 물을 바로 줘요 말아요 물어보시는데 분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분갈이는 배수층 있죠. 우리가 마사를 밑에 깔아주죠. 그거를 초보자님들은 절반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다육이를 처음 키우면. 그러면 절대 죽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어요. 화분의 절반 정도 마사를 깔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써요? 펄라이트를 씁니다. 펄라이트 가벼운 거 아시죠? 인공돌 하얀 거. 요게 펄라이트예요. 그 배양토에 많이 섞여져 있는 뻥튀기 같은 가벼운 돌인데, 요거를 밑에를 깔아주는 거예요. 절반을 깔아도 무게 부담이 없겠죠. 근데 이걸 마사를 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젊은 분들은 몇 개 안 키우면 마사를 까시는 게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베란다에 또 이렇게 내놓고 키우려면 마사가 절반 정도 깔아 있으면 무게가 가중이 너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마사를 까는 거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겨갖고 펄라이트를 깔게 된 거예요. 재작년 뭐 이렇게 펄라이트를 재작년서부터 사용을 했나? 펄라이트를 이제 깔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펄라이트를 시켰는데 너무 이렇게 쌀가마니 2배만한 펄라이트가 와갖고 그 전에 스티로폴을 이렇게 페트병에 보면 이렇게 보면 펄라이트가 깔아져 있었죠. 이렇게 보면 얘도 이렇게 펄라이트가 깔아져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다 마사를 깔고 아니면 스티로폴을 깔아서 펄라이트 대신 스티로폴 아시죠? 아이스박스 스티로폴을 깔았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티로폴을 깔다가 이제 펄라이트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얘를 써야 되겠다. 펄라이트를 깔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야. 펄라이트를 깐 애들이 거진 대형종으로 자랐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이게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슬 공기방울이 맺혀져 있는 게 보여요. 얘네들이 보니까 그 수분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기층을 잘 형성을 해갖고 수분 유지도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 쓰면 돌들이 그 뭘까, 산야초나 아니면 난석, 휴가토 애들은 곰팡이가 쓰는데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진주암을 뭐 천도시에서 뻥튀기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만든 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꼬지들도 무지 잘 크답니다. 이렇게 얘네들도 비를 이렇게 맞는데 거리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비를 온전히 다 못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물고파들 많이 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물을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물을 많이 안 챙겨주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얼굴이 많이 빠져요. 확실히 물을 많이 챙겨줬을 때가 애들이 얼굴이 훨씬 예뻐요. 근데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데도 애들이 이렇게 물고파 나 물 주세요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 애들은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분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가 비를 얘를 매일 맞춰도 얘가 물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층을 높게 하는 것만 해도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비를 온전히 그 오는 비를 다 맞춰도 애들이 물마름이 좋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매일같이 지금 비가 오는데도 하루에 2, 3번씩 오는데도 애들이 무지 잘 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바이바이.